안녕하세요. 영자씨 채널입니다. 영자씨 채널은 컴퓨터 자격증 시험 준비를 위한 채널입니다. 꼭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기능을 설명하기 때문에 실무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오늘은 ITQ 파워포인트의 두 번째 슬라이드에 대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슬라이드 마스터에 대한 내용을 했기 때문에 모든 슬라이드에 슬라이드 마스터가 적용이 됐고요. 지금 왼쪽에 있는 이미지를 보시면 목차 슬라이드를 먼저 만들어 주고 여기 목차라고 쓰시고요. 그 다음 도형 A, B, C, D에 있는 이 도형을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자르기 기능을 이용해서 그림을 삽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 이 왼쪽에 있는 도형처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제목에 목차라고 써주고요. 목차라고 써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텍스트 상자는 딜리트를 눌러서 삭제를 해주시고 세 번째 슬라이드에다 넣네요. 이거 좀 드래그해서 옮기겠습니다. 그 다음 지금 보면 A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이 도형인데요. 도형의 12각형이에요. 그래서 12각형을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 드래그를 하다 보면 이게 저희가 정확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쉬프트를 눌러주면서 하시면 정확하게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쉬프트 드래그 해주시고요. 그 다음 직사각형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각형의 첫 번째 선택해 주시고 드래그 해 주시고요. 크기는 여기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보기에 편하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텍스트를 A를 써야 되는데요. 파워포인트나 엑셀에서 우리가 도형을 삽입할 때에는 한글과 달리 클릭한 상태에서 텍스트를 넣어주면 됩니다. 다른 도형에서는 이 도형이 약간 틀어져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텍스트 상자를 이용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하자면 지금 저희가 만약 이런 도형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이게 틀어져 있다고 되어져 있으면 이 부분은 텍스트 상자를 넣어서 1이라고 쓰시고요. 그리고 옮겨 주셔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셔야지만 똑바로 되지, 아니면 그냥 텍스트 상자에다 이 상자를 넣지 않고 그냥 클릭해서 텍스트를 삽입하면 이렇게 틀어지기 때문에 원래 출력물하고 같게 나오질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은 삭제하고요. 그 다음에 위에 부분에 텍스트를 넣어야 되는데 직사각형 위에 가로 텍스트 상자를 넣어줍니다. 기본 도형에 보시면 첫 번째 가는 가로 텍스트고요. 두 번째 가는 세로 텍스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를 선택해 주시고 드래그 해 주셔도 되고 클릭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내용을 씁니다. 이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위치를 적당하게 올려놔 주시고요. 그리고 보시면 색깔은 시험장에서는 색깔은 흑백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지정되어져 있지 않으면 색깔은 바꾸시지 않아도 되고요. 여기서는 좀 보기 좋게 제가 색깔을 바꾸겠습니다. 색깔을 바꾸고 보면 결과물이 여기 보시면 이 A라고 써져 있는 이 12각형의 직사각형이 뒷부분에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 직사각형을 뒤로 보내겠습니다. 우클릭 하셔서 맨 뒤로 보내기 눌러주시면 뒤로 가고요. 그리고 글꼴은 궁서에 24포인트를 주는 거고 도형에 테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 없음으로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체 하나 선택해 주시고 Shift 눌러서 직사각형 선택해 주시고요. 도형 서식 메뉴에서 윤곽선 없음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텍스트는 선택해 주시고 궁서
문서에 공서 됐고요. 그리고 24포인트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왔죠? 그럼 이 모양을 우리가 4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전체를 드래그를 해주시고요. 드래그 해주시면 3개의 개체가 선택이 됐죠? 그 상태에서 Shift는 우리가 정확하게 180도나 수직 90도로 옮길 때에는 Shift 드래그 해주시는 거고요. Shift와 컨트롤을 같이 눌러주시면 복사를 하는데 정확하게 직각으로 우리가 내려지지요. 이런 식으로 내려지고 평으로도 이런 식으로 바뀌어집니다. 저희는 수직으로 내려야 되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드래그 해주시고 놔주시고 다시 한번 드래그 해주시고 놔주시고 다시 한번 드래그 해주시고 놔주십니다. 이 상태일 때는 Shift와 컨트롤은 마지막에 4번째 거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놓습니다. 자, 그런데요, 전체가 조금 너무 아래로 내려갔으니까 위에 전체를 드래그 해주시고 방향 키로 올려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올려주셔도 되고 아니면 마우스로 Shift 눌러서 드래그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내용은 클릭해서 바꿔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요. 내용도 수정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하시면 돼요. 클릭하시고 전체 드래그 하셔서 바꾸셔도 되고요. 아니면 다 지우시고 하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하셔도 되고 그냥 쓰셔서 지우셔도 되고 저는 드래그 하신 다음에 바꾸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 여기 지금 이 오른쪽 부분에 그림을 삽입해야 되는데요. 직사각형이 좀 너무 길죠? 그래서 직사각형을 좀 줄여보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거나 위에 있는 도형을 클릭해 주시고 Shift 눌러 주시고 클릭한 상태에서 마우스 모양이 이렇게 될 때 저희가 드래그해서 안쪽으로 드래그 해주시면 적당하게 이미지를 넣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자르기 기능을 이용해서 그림을 삽입해 보겠습니다. 그림 삽입은 삽입에 보시면 그림 메뉴 선택해 주시고요. 이 디바이스 선택해 주시고 문서의 IT키 폴더에 픽처 폴더에 있는 그림을 선택해 주시는 거고요. 지금 문제에서는 그림사라고 했기 때문에 그림사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저희는 선인장을 만 남기고 나머지는 잘라야 되니까 그림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그림 메뉴를 사용해서 메뉴를 찾으려면 그림을 선택해야 하셔야만 메뉴 선택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오른쪽에 자르기 눌러주시고 선인장만 남겨야 되니까 마우스 포인터가 지금 화살표 십자가 모양으로 되어져 있는 것은 이동이란 뜻이고요. 포인터를 이렇게 모서리 쪽으로 갖다 대면 기역자나 약간 모양이 좀 다르게 니은자 이런 식으로 나올 때에는 자르기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드래그해서 옮겨주시고 이쪽도 드래그해서 놔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다 됐을 때는 다른 곳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조금만 넓혀 드릴게요. 클릭. 그리고 이렇게 이동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두 번째 슬라이드가 끝났는데요. 여기 문제를 제가 써놓지는 않았지만 하이퍼링크를 6번 슬라이드에 적용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이퍼링크는 지금 이쪽 부분이 하이퍼링크 부분이 있습니다. 하이퍼링크 하실 때에는 블럭 지정하시고요. 우클릭 하셔서 하이퍼링크 하셔도 되는데 이 메뉴가 또 안 뜰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하셔도 되고 삽입에서 하이퍼링크 요 메뉴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하이퍼링크는
웹페이지로 링크 걸 수도 있고요. 전자메일 주소로 옮길 수 있는데 저희는 6번 슬라이드로 이 하이퍼링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문서를 선택해 주시고 6번을 눌러 주시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는 하이퍼링크가 적용이 됐는지 저희가 물론 색깔이 바뀌긴 바뀌는데요. 요걸 좀 조금만 올릴까요? 조금만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슬라이드 쇼를 통해서 하이퍼링크 되는 부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F5 키를 누르셔도 되고요. 슬라이드 쇼에 저희는 이제 1번 슬라이드부터 하지 말고 좀 2번째 슬라이드만 확인하면 되니까 현재 슬라이드부터 하고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다른 거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아무것도 안 뜨죠? 근데 뒤에 하이퍼링크 되는 거 이렇게 손 모양으로 바뀝니다. 이럴 때 눌러주시면 6번 슬라이드로 갑니다. 저는 지금 세 번째 슬라이드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어 놓은 거고요. 여러분들은 여기에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슬라이드 마스터 끝냈을 때는 ES키 눌러주셔도 되고 또는 X 버튼 눌러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슬라이드 설명을 마무리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세 번째 슬라이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